안녕하세요, 부공입니다. 네, 오늘은 동적 자산 배분 DAA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. 우리 구독자님께서 DAA 전략도 소개시켜 달라 하셔서 네, 컨텐츠 준비하게 되었고요. 저도 이 컨텐츠를 준비하는 게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고 참 어려운 부분인데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뭐 댓글로 요청 주시면은 제가 또 열심히 만들어 보겠습니다. 그럼 저도 고민하는 시간을 줄이고 컨텐츠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할 수 있어서 항상 컨텐츠를 준비하는 시간이, 아니, 주제를 정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거든요. 그래서 이런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또 열심히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자, 오늘 DAA 전략은 기본적으로 또 역시 VAA 전략, 저번에 말씀드렸던 전략과 이름이 비슷하죠. 앞 글자만 다른데 V가 D로만 바뀌었어요. 그러니까 바우터 켈러시 이분이십니다. VAA 전략을 만드신 분과 동일하신 분이고, 이분이 자, 우리 지금 최근 들어서 채권 수익률이 많이 떨어졌어요. 그래서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좀 수익률을 높일 수 있을까 고민을 하시다가 만든 전략이 바로 DAA 전략인데, 자, 이 전략의 특징은 이 카나리아 자산군을 도입했다는 겁니다. 카나리아가 무엇이냐면, 카나리아는 새 이름이죠. 자, 이 카나리아에 대한 뭐 잠깐 얘기를 해드리면, 그 예전에 광산에서 석탄을 캘 때 갑자기 독가스가 방출돼서 광부들이 그 숨지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. 근데 이제 이걸 피하기 위해서 광부들은 이 독가스에 더 민감한, 사람보다 더 민감한 카나리아 새를 광산에 데려왔다고 해요. 근데 이 새는 사람보다 더 민감하기 때문에 가스가 새면은 금방 죽었다고 합니다. 그러면 이제 광부들은 여기 지금 가스가 새고 있구나 하는 걸 눈치채고 대피할 수 있었다는 거죠. 이런 것처럼 이 카나리아를 주식시장에 전략에 도입을 했다는 건 먼저 주식시장의 위험을 감지하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카나리아 자산군의 모멘텀 스코어를 계산을 해서 그 스코어를 보고 지금은 위험하다, 좀 덜 위험하다 라는 것을 알아내고 이것을 투자에 반영하는 전략이라는 거죠. 자, 그럼 카나리아 자산군이 어떤 것이 있냐면 바로 이 개도국 주식 VWO, 미국 혼합채권 BND라고 하는 채권인데 둘 다 ETF입니다. 자, 각 ETF의 모멘텀 스코어를 계산을 해야 돼요. 이 모멘텀 스코어는 제가 VAA 전략을 소개시켜 드릴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뒤에서 한 번 더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. 자, 이 VWO 그 다음에 BND 모멘텀 스코어가 두 개 중에 하나라도 0보다 작아지면 미국 주식의 수익이 나빠진다고 합니다. 자, 여기서 수익이 나빠진다는 건 무조건 뭐 마이너스 수익률이라는 걸 뜻하는 건 아니고요. 뭐 잘 나갈 때에 비해서 수익률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이제 마이너스로 돌아선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무조건 마이너스가 아니라는 점은 알아두시고요. 바로 이 새가 카나리아입니다. 되게 예쁘죠? 귀엽게 생겼는데 이 새가 뭐 광부들의 목숨을 많이 지켜주었겠지만 이 새는 많이 죽었겠죠? 안타깝습니다. 그래도 좋은 일을 하고 그랬으니까 참 칭찬을 해줄 만한데 우리 주식 투자에도 도움을 주고 있으니까 참 고맙게 생각이 드네요. 자, 그러면 본격적으로 DAA 전략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이거는 월 1회 리밸런싱 하는 전략이고요. 자, 먼저 카나리아 자산군 모멘텀 스코어를 계산해야 되는데 계산 방법은 뒤에서 하고요. 어쨌든 점수를 계산했다 치고 어떻게 투자를 결정하냐면 VWO, BND 둘 다 0 이상인 경우에는 100% 공격 자산에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. 자, 공격 자산이 12가지입니다. 이전에 VAA보다 공격 자산이 훨씬 더 많아졌죠. 이 중에서 각각의 모멘텀 스코어를 다 계산을 해서 가장 잘 나가는 6개에 균등하게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. 뭐 예를 들어 1200만 원을 투자한다면은 각 ETF마다 200만 원씩 6개에 들어간다는 거죠. 그 다음 두 개 중에 하나만 0 이상인 경우에는 공격 자산 50% 들어가는데, 자, 역시 마찬가지로 이 50%도 6개의 종목에 들어갑니다.
근데 이제 투자금이 50으로 줄어들겠죠. 반으로 줄어들겠죠. 예를 들면 이런 경우에는 뭐 이렇게 대형주 나스닥, 소형주, 유럽, 일본, 개도국 이렇게 들어간다면 6개 들어간다면 아까는 200만 원씩 들어갔는데 이번엔 100만 원씩 들어간다는 겁니다. 그렇게 50%가 공격 자산이 들어가고 나머지 50%는 이제 안전 자산에 투자를 하는데 안전 자산은 3개 중에 한 군데에 50%를 다 넣는다는 겁니다. 그럼 아까 1200만 원 중에 600만 원이 공격 자산이 들어간다면 나머지 600만 원은 미국 회사채나 중기채, 단기채 중에 가장 모멘텀 스코어가 높은 자산에 하나만 들어간다는 거죠. 그리고 VWO, BND 둘 다 0 이하인 경우에는 이번에는 100% 방어 자산에만 들어간다는 겁니다. 이 경우에는 3개 중에 한 종목에만, 한 ETF에만 1200만 원, 100%다 들어가는 거겠죠. 역시나 3개 중에 모멘텀 스코어 가장 높은 ETF에 들어갑니다. 그래서 좀 복잡해요. 투자하는 자산도 많고 그 다음에 월 1회 리밸런싱이다 보니까 자산 교체도 좀 자주 이루어지고 아무래도 그만큼 수수료가 좀 들게 되겠죠. 좋은 전략인데 그런 점은 좀 단점입니다. 자, 그러면 이 평균 모멘텀 스코어를 계산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저번에 한번 봤었는데 다시 보면 또 이해율이 더 높아지겠죠. 우선 가격은 현재 만원으로 봅니다. 그리고 1개월 전, 3개월 전, 6개월 전, 12개월 전 주가가 필요한데요. 이거는 뭐 investing.com에서 충분히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죠. 그리고 현재를 기준으로 수익률을 계산하는데요. 현재 만원을 기준으로 1개월 전은 11,000원이었는데 만원이 1,000원이 빠진 거죠. 1,000원은 만원 대비 10%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0%가 되는 겁니다. 그리고 3개월 전은 만원 같기 때문에 수익률이 변동이 없죠. 0%. 6개월 전은 9,000원이었다가 현재 만원으로 1,000원이 올랐기 때문에 10%가 오른 거죠. 플러스 10%. 12개월 전은 8,000원이고 현재가 만원이니까 2만원 차이 나서 2,000원 차이 나서 20% 수익률이 현재 더 늘어난 거죠. 그래서 플러스 20. 자, 그리고 배수를 1개월 전은 12배수, 3개월 전은 4배수, 6개월 전은 2배수, 12개월 전은 1배수죠. 1개월 전에 12배수를 뒀다는 건 최근 주가 흐름을 더 반영을 하겠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수익률과 배수를 곱해주면 스코어가 나오는데요. 마이너스 10%는 이게 숫자로 하면은 0.1이죠. 0.1이죠. 그래서 0.1과 12를 곱해주면 마이너스 1.2가 나옵니다. 여튼 같은 방식으로 다 계산을 해주면 이렇게 나오는데 얘들을 다 더해주면 바로 그게 그 자산의 모멘텀 스코어가 되어서 이 지금 자산의 모멘텀 스코어는 마이너스 0.8이 되는 거예요. 얘 4개를 더해서 나온 결과입니다. 이런 식으로 계산을 전부 다 해야 되겠죠. 그러면 아까 12개, 3개, 15개의 자산을 다 계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. 복잡하죠. 물론 이 2개 다 이하인 경우에는 둘 다 0 이하인 경우에는 이 3개의 ETF의 모멘텀 스코어를 계산하면 되겠죠. 근데 둘 중에 하나라도 0 이상이면은 15개의 자산의 모멘텀 스코어를 계산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굉장히 귀찮습니다. 그래서 사실상 이 전략을 돌리고 싶으시다면 매월 계산을 해서 돌리시는 건 좀 어려움이 있어요.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 사이트 중에 그 유료로 돈을 내고 이렇게 종목을 얻는 사이트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사이트를 통해서 종목을 매달 받으시는 게 편하겠죠. 꼭 이 전략을 쓰고 싶으시다면요. 그렇다면 이 전략을 돌렸을 때 지금 보면 20년, 50년 거의 약 50년이죠. 50년간 전략을 돌렸을 때 전략의 성과를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초기에 $10,000가 들어가는데 $10,000는 우리나라 돈으로 약 1,000만 원이죠. 뭐 제가 임의로 1달러에 1,180원이라고 생각하고 계산을 한 건데요. 1,180만 원을 넣었는데 약 50년 후에는 94억이 되는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왔습니다. 물론 50년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겠죠. 근데 어쨌든 연환산 수익률은 14.7%로 매해 50년간 14.7%로 불리니까 이 금액이 되었다는 겁니다.
수익난 월은 약 70%에 육박하죠. 그러니까 뭐 12개월 중에 한 8개월, 9개월은 수익이 낮다고 보면 되고요. MDD는 12%로 매우 낮습니다. 이 정도면 굉장히 우수한 전략이죠. 연환선 수익률 15%에 육박하고 MDD가 12%면 굉장히 좋은 전략입니다. 역시나 샤프 지수도 1이 넘죠. 네, 좋은 전략이라는 게 다시 한번 느껴집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DAA 전략을 알아봤는데요.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. 자, 이 카나리아 자산군이 도입된 전략이고, 여기 위에 제목이 안 바뀌었네요. 제가 이 자료를 PPT로 만드는데 PPT에서 중복되는 부분은 그냥 복사해서 쓰다 보니까 이게 그대로 와버렸습니다. 죄송합니다. 이게 DAA 전략이고요. 자, 카나리아 자산군은 이 두 개의 ETF의 그 모멘텀 스코어로 투자를 결정하는 전략이고 DAA 전략이요. 자, VWO, BND의 모멘텀 스코어가 이제 둘 다 0인지 아니면 둘 중 하나가 0인지 둘 다 0 이하인지로 결정이 되었죠. 자, 연환선 수익률 14%, 그 다음에 MDD 22%로 굉장히 좋은 전략입니다. 하지만 이렇게 좋은 전략이지만 안 좋은 점이 있다면 매월 리밸런싱으로 잦은 자산 교체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. 아무래도 종목이 많기 때문에 보통 이제 6개에서 7개 또는 뭐 하나의 자산, 뭐 굉장히 장이 안 좋을 경우에 하나의 자산에만 투자를 하지만 보통은 이제 7개, 6개의 자산이 들어가죠. 그러다 보면 굉장히 이게 자산 교체를 해야 된다는 귀찮은 점이 있고요. 그리고 더불어 이 잦은 교체를 하는 만큼 수수료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수익률을 깎아먹죠. 신경이 쓰인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그래도 나는 이 전략이 좋다면 한번 이렇게 그런 사이트를, 외국 사이트를 알아보셔서 종목을 얻으시는 방법도 있고요. 잘 찾아보면 무료로도 이 종목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. 네. 자, 이렇게 해서 DAA 전략 소개시켜 드렸습니다. 네, 혹시 더 궁금하신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또 난 이런 점이 궁금해요 하는 게 있으면 알려주시면 제가 또 준비해 보겠습니다. 네,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